안녕하세요. 관종개미 TV입니다. 오늘 시젠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차는 약 6만 8천 주, 상한은 11만 7천 주, 잔고는 912만 주 정도입니다. 외국계 매동을 보면 JP모간 31,812주 매도, CS 6,511주 매도, UBS 46,443주 매도, 메릴린치 4,334주 매도, 여기까지가 매도고요. 모건 스탠리 11,469주 매수, 골드만삭스 3,457주 매수입니다. 매도가 약 7만 4천 주 정도 더 많습니다. 오늘은 장 전에 1% 정도 빠지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행히도 보합에 시작을 합니다. 장 초반 선물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고 오늘도 어제처럼 UBS와 CS증권에서 초반에 공매도 물량으로 던지면서 주가를 누릅니다. 특히 UBS는 정말 끈질기네요. 오히려 장 초반에 안 보이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선물에서 웨인 금융투자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적은 계약수로만 대응을 했고요. 프로그램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롤링을 하였고 외국계 UBS에서 오늘 작정한 듯 계속 매도로 주가를 누릅니다. 저렇게 누르는데도 주가가 71,700원까지 밀리다가 양전해서 빨간불이 나오는데 그래도 7만원은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시 40분이 돼서야 선물에서 웨인이 약 200계약 매수, 금융투자가 150계약 매도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당일 고점까지 상승합니다.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악명 높은 프로그램 롤링으로 주가는 73,600원까지 찍고 나서 다시 밀립니다. 차트상으로는 어제 고점인 74,000원을 뚫어줘야 좀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10시 20분을 기점으로 다시 선물에서 웨인 매수가 612계약을 고점으로 찍고 내려오고 금융투자는 매도세를 조금씩 줄여가며 11시를 기점으로 프로그램이 또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됩니다. 주가는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장 들어서도 72,500원에서 73,500원 1,000원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2시경 선물에서 웨인이 결국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고 금융투자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프로그램도 물량을 추가적으로 쏟아내며 주가는 질질 흘러내립니다. 이 추세 그대로 이어져서 72,300원에 동시호가에 들어가고 그대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공매도는 22,202주, 거래량 대비 3.2% 정도입니다. 선물은 웨인이 57계약 매도, 금융투자 391계약 매수, 투시는 막판까지 매도를 이어가서 679계약 매도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한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델타 람다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라는 제목의 뉴스고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람다 변이보다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이른바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가 곧 도래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뉴스위크는 4일
과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지만 서서히 입장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제는 최악을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지난해 가을 감염력이 높은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검출되기 전만 해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베타 변이가 더 젊은이들을 감염시키고 감마 변이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을 재감염시키는 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다가 올 3월 북반구에 봄이 찾아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자 과학자들은 다시 희망을 걸었다. 일부 감염병 학자들은 백신만 빨리 맞으면 돌연변이들도 조만간 맥을 못 추고 팬데믹 역시 서서히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이 같은 낙관을 박살냈다.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이전 어떤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스크 착용 기준까지 바꿨다.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소를 이끄는 감염병 학자 마이클 오스터홈은 델타 변이 양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중환자실 병상도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해질 것이라면서 백신 비접종자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과학자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델타 변이에 온 신경을 빼앗기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다수의 변이 바이러스를 주목하고 있다. 에타 바이러스는 현재 여러 나라에 퍼졌고 카파 변이는 인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뉴욕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오타 변이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변이는 람다 변이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페루에서 처음 검출된 이 돌연변이는 특히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을 잘 일으킨다. 람다 변이는 이미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은 물론이고 미 텍사스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도 확산됐다. 온갖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부상하면서 이 가운데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산불처럼 번지면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심판의 날 돌연변이가 앞으로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를 배제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델타 변이 출현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악화할 수 있는지가 잘 드러난 터다.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수천만 인구 그리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백신을 맞지 못한 엄청난 인구 사이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헤집고 들어가고 있어 어떤 돌연변이가 만들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음모론으로 스스로 백신을 거부하건 백신이 없어 맞지 못하건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거나 못한 이들이 거대한 돌연변이 공장이 돼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될 수 있다. 오스터홈 소장은 다음 변이는 아마도 스테로이드를 장착한 델타 변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무한대로 치명적이 되는 것 자체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일부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도록 해주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변화가 한계가 있어
일정 한계를 지나고 나면 더 치명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델타 변이보다도 강력한 돌연 변이가 지금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뉴스를 한번 읽어봤고요. 어제 영상에서 확실하고 지속적인 주가 반등의 모멘텀은 대형 M&A와 코스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코로나 확산과 더 강력한 신종 변이의 출현입니다. 이번 가을부터 계절의 영향을 받아 더욱더 코로나가 번질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죠.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겨울철에 그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시즌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게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없어져야 하는 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시즌 주가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전강후약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제의 음봉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차트 분석이 통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욕심 안 부리고 74,000원을 넘어서 마감해 주기를 바랬지만 역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힘내시고요. 냉철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